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문재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파괴하려는가? 어제 중국 관련 방송을 하고 댓글들을 보니 타 채널에서 한참 전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온 정보인 것 같이 방송한 내용 보시고 이건 뭐냐 하시는데 좀 난감하더군요. 뭐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도 더 오래된 정보들을 최신 정보같이 방송한 거 보고 이게 뭐냐고 하시는데요. 중국이 비상시에 나진을 점령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도 흘러나온 지 약 3년 됐습니다. 당연히 그 계획이 수립된 건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이고요. 미국 당국도 이미 아는 이야기고 미국 국방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건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최소 5년이 지난 정보들을 최신 정보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름 널리 알려진 분이 정보력이 그 정도면 그 방송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방송들이 차고도 넘치는 상황인데 말이죠. 정보력이란 건 이제 정보 취득 능력과 정보 해석 능력을 총합한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 땅에 최초로 들어가는 미군은 나진을 점령할 미군 해병대 병력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웠던 건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북한을 치면 미 해병대가 북한의 동해안 지역만 점령하고 북한의 현 영역 중에 이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이제 인민해방군이 점령할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위험이 상당히 해소되었다는 것이 어제 방송의 골자였습니다. 미국이 차기 대선 전입니다. before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면 미군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미군 사상자가 난다고 하면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미중 군사 충돌로 확전된 걸 피하기 위해 이제 그것도 사상자 숫자하고 상관이 있죠.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교전을 가급적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인민해방군이 밀고 들어올 확률이 0이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건설은행, 농업은행의 운명은 바로 결정나고 그럼 중국 경제는 불 속에 던져진 마른 휴지나 마찬가지 꼴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이제 그렇게 되면 시진핑의 해외 은닉 재산 문제도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시진핑은 죽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간혹 댓글들 중에서 백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백모에게 식사 한번, 술 한번 얻어먹었고 제가 커피 한잔 사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끈끈한 정이 형성된 건 아닙니다. 백모가 저에게 논객의 길을 권했고 저는 아예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교육감 선거에 저는 박선영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연극성 인격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커서 그런 사람 지지하면 나중에 반드시 탈난다고 말렸지만 백모는 끝까지 이야기를 안 들었고요. 그 이후는 개인적 연락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백모는 예전에 오세훈에게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직을 걸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그 사람 정도로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드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소위 말해서 투쟁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한국은 최소 30년간은 정신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김정은과 문재인이 실각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발전기에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지내온 상황을 청산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최소 25년간 한국을 상대로 친중 인맥들을 구축해온 상황을 청산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잘해야 간헐적으로 외곽 지원을 할 사람이죠. 백모는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인데다가 조직을 만드는 것에 있어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판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좀 골라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든지 할 텐데 이 정도 인물이 드문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직하려는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말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이 하고 실제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의 말에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 점을 100%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앞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높일 방안 신속히 마련하라. 저는 페이스북에 이거 게재하면서 여기에 이런 해설 달았습니다.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 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 아무튼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하는 짓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경제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 물질 취급 관련 안전기준,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맞추지 못해서이다.
정부가 애초부터 지키기 힘든 기준을 제시해놓고 수년간 이어진 규제 현실화 요구를 외면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기업들이 하소연이다. 3월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 2019년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공장이 낡은 배관을 타고 유독가스가 외부로 새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배관 검사가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 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 전 생산 라인을 세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저압가스 배관 검사를 받는 데는 약 14개월이 걸린다며 규모가 큰 일부 업체는 수조 원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거죠. 화학물질관리법 개요래요. 근데 이게 걸리는 기간, 검사 기간이요. 이제 다 합하면 이제 14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업장의 경우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배관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 있어 배관 검사를 하려면 공장 전체를 멈춰야 한다며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1년 넘게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법 자체는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이 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요. 다시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은 대부분 자동 시스템을 통해 배관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배관 검사를 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장은 배관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배관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이 있음을 감안해도 이 문제는 가볍게 다뤄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다가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로 인한 타격은 대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부 공무원들과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공작에 영향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이에 활용점정을 하는 거죠. 환경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이 문제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 말로는 이제 IT 부품 산업 경쟁력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실제로 행동이 이러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 있어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행은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이 중요한데 이 법에 대통령령은 이제 문재인 임기 중 5번, 시행 규칙은 7번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법이 2015년에 제정되었지만 이 최종 시행에 대한 칼자루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이 쥐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방치한다면 문재인 역시 한국보다 중국의 이익에 충실해 그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그런 의지를 보였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